무료 특강. 자, 이제 무료 특강에서도 보셨다시피 같이 고민해주세요 코너를 이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요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 안녕하세요. 몇 달 전 미분양 줍줍으로 동대구역 인근 첫 내 집 마련한 30살 부부래요. 네, 젊으신 분들이 행동했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박수를 좀 쳐드리고 싶네요. 자, 둘이 열심히 벌고는 있지만 양가 도움 없이 진행하여 여유롭진 않습니다. 도움이 없이 30살 부부가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네요. 자, 최근 중도금 대출 안내장이 날라왔는데 생각보다 높은 이율에 놀랐어요. 여차저차 물어보니 최근 이율도 오르고 있는 추세고 대구 미분양도 많아 중도금 대출을 은행에서 호의적으로 해주는 상황이 아니라는 고구마 같은 답만 들었어요. 저희 아파트는 완판인데 뭐 자랑인가요? 자, 둘이 벌어 빠듯한 상황의 첫 집이다 보니 불안감이 높네요. 둘이 벌어 한 달 450에서 500 정도입니다. 집만 계약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갚아 나가야 할 금액에 걱정이 크네요. 영끌 수준인데 자, 앞으로 치를 금액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갚아 나가야 할지 저희 아파트는 향후 괜찮을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아파트를 잡으셨냐면 벌써 예측을 하셨네요. 골클을 잡으셨고요.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3%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치를 금액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갚아 나가야 할지.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뭐 돈을 어떻게 하면 좀 줄여나갈 수가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이랑 귀결된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는 어쨌든 커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 같이 얘기해 볼 만한 거로 좋은 게 뭐 돈 같은 거는 우리가 어떻게 좀 줄여 나갈 수가 있겠느냐 이런 것들도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무래도 뭐 집이 이제 내가 막 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뭐 한 채 정도는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집을 처음 샀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내가 좀 행동을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뭐 경험적인 부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크롱님은 투자로 투자한다고 대리를 치시라고 대리 어유 예 대리 이거 정말 힘든 일인데 한 달 하면은 25에서 40만 원 실제로 경험적인 측면에서 나온 답변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멋지십니다. 예 대리운전 그래서 내가 어쨌든 목표 뭐 기준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떻게 더 돈을 벌 수 있을까의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절약보다는 더 벌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백화점보다는 당근마켓이라고. 이제부터는 이제 백화점 가는 것도 좀 줄이고 아무래도 신혼이시다 보니까 뭐 가전제품 이런 것도 많이 사시게 될 건데 좀 최소한으로 하고 그리고 당근마켓 애용을 해라. 당근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중고 물품 이런 것도 또 뭐 찾아보면 괜찮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이제 행동을 조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갚아 나갈까? 아니면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또 다르게 얘기를 해줘도 좋거든요. 어쨌든 이 부부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조언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나의 경험담이 이랬다. 이렇게도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겠네요. 자, 자녀 계획을 좀 천천히 잡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렇죠. 안 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천천히 계획적으로 좀 잡아갈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빠듯하다라는 측면이다 보니까 자, 이렇게 또 바라보시는 것 같네요. 자, 상황이 또 비슷하셔가지고 귀 쫑긋하고 계시다고.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신혼이신데 집을 좀 구매한 혹은 분양을 받은 이런 분들이 또 많겠죠. 자,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이 부부에게 이제 해줄 만한 좋은 조언이 있으면 같이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을 좀 늦게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은 있다 하더라도 신차를 산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집이 최우선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차량을 사게 되면은 또 고정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나의 부담감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을 말씀해 주신 것 같네요. 자, 아마 경험이 많으셔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자만 낼 수 있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자 낼 수 있는데 뭔 상관이냐. 문제 없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도 이제 바라보시네요. 실제로 경험이 엄청 많으셔서 그런 거죠. 자, 뭐 감당 못한다의 측면이 아니고 분명하게 감당은 할 수 있는 측면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자, 신혼 때 중고차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중고차 사라. 이 말이거든요. 한마디씩 조언을 건네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건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본인들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잘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결혼을 하고 보면 예상외로 나가는 금액이 있습니다. 집안 경조사, 양가 부모님 생신, 행사 등 그래서 매달 쓰시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대충 잡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계획을 잡으시고요. 맞아요. 항상 돈이라는 것은 언제 어떻게 또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여유 자금을 충분히 갖춰놓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네요. 자, 양가 도움 없이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시고 배수진을 양가 부모님께 말씀 여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내 상황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행동했다는 게 오히려 좀 더 용기가 있는 게 아닐까. 책임감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안 좋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내가 그걸 성실하게 갚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게 말 그대로 책임감 있는 행동이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수적으로 동계획 잡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든 감당하면서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면 연봉도 오르고 인센티브도 받고 그러다 보면 여유가 생긴다.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진리죠. 결국 뭐 다 지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너무 겁내할 필요가 없다. 겁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것 같고, 고민이 많겠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인 듯요. 이렇게도 이제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렇죠. 사실 살아가는 긴 시간에 있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행복했다라고 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을 건데, 지금이 뒤돌아봤을 때 정말로 행복한 시기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들로 우리가 신경을 좀 날카롭게 한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좀 좋게 서로 으쌰으쌰 해보시길 바란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손가계부. 가계부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장 큰 무기는 이제 30살이다라고 하는 점.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대단한 부분 아닙니까? 30살에 양가 도움 없이 내 집 마련을 했다. 이게 말이 되는가 싶기도 하면서도 그만큼 이 20대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게 좀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노력을 하신 부분이 아닌가. 옷, 신발 등은 안 사면 됩니다. 점점 얘기가 좀 극단적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 절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지 마라. 사지 말고 더 벌어라. 이제 이런 취지의 말들이 계속 나가게 되는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는 보통 뭐 계절마다 옷 한 벌씩 사왔다면, 이제부터는 안 사면 된다. 왜냐하면 그러한 즐거움보다는 우리가 집을 가지고, 그리고 이러한 대출 이자를 뭐 여유롭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훨씬 더 즐거울 것이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지금 당장 내가 조금 행복한 것에 치중한다면은 미래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박탈감 좀 느낄 수 있다. 이거는 뭐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이들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당장보다는 미래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대략적으로 조언해 주실 내용들은 다 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방향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절약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혹시나 더 늘려나갈 수 있는 소득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자, 저는 이 중에서 가장 조금 눈여겨서 봤던 부분이 큰 걱정이 아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에 가장 초점이 갔거든요. 제 생각도 사실 조금은 비슷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금리가 그러면 지금 3% 정도라고 했을 때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4%가 된다, 많이 올라서, 그럼 그때는 또 금리가 얼마가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골드 클래스 요거 분양가 얼마였죠? 84 타입 기준으로 5억 5천이 맞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네요. 자, 5억 5천에다가 이제 한 50% 정도가 나올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제 50%가 대출이 일단은 된다라고 했을 때, 일단 2억 7,500이, 자, 30%에 뭐 3% 정도 원리금 균등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한 115만 원 정도가 된다. 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더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뭐 4% 잡아보죠. 이게 뭐 상승하니까 무섭다라는 것보다는 상승했을 때 얼마 하겠느냐. 요거를 한번 잡아주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많이 올라서 4%가 됐대요. 그러면은 130만 원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뭐 안 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금리가 오른다라고 했을 때 막연한 두려움들을 느끼기 마련이지만은 실제로는 이게 정말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 자체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핵심은 내가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요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뭐 두 분이서 벌었을 때 4, 500만 원은 월에 버신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뭐 절대로 감당 불가능한 수준은 아닐 것이다. 일단은 이렇게 잡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할 요소이고 또 무섭게 생각할 요소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나가느냐의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 실제로는.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아마 안 적어 놓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많은 돈이 있어서 이 집에 들어간 건 아닐 거거든요. 그럼 잔금 치를 때쯤에 우리가 대출을 조금 더 나오는 것을 기대하고 이 집을 산 거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좀 올라줘야 되는 거겠죠. 자, 이안 센트럴티 이런 것들이 한 8억 정도 받았으니까 골드 클래스 그러면 한 7억 정도 받았다라고 해보죠. 자, 7억에서 우리가 50% 받았다 치면은 3억 5천 받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3억 5천, 5억 5천이니까 우리가 나머지 돈 한 2억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3억 5천 대출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대출 금액 자체가 올라갔죠? 자, 이거에서 이제 3% 한번 계산해 볼게요. 140만 원 돈이에요. 내가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면 풀대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현금이 많다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거든요. 목돈은 최대한 놔두는 것이 맞다라는 측면이니까. 자, 그래서 147만 원 정도에서 1%더 오른다라고 치면은 160만 원 정도가 된다. 역시나 한 월에 20만 원 정도 차이기 때문에 대출은 겁내하는 게 아닙니다. 대출은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너가 능력이 되는 상황이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특히 투자자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는 것만큼 안 클 수가 있겠구나,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있겠구나라는 점. 그리고 이제 잔금 낼 때 현금을 좀 쌓아 나가는 느낌이라면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소비를 좀 덜 하고
그리고 앞으로 돈 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이 사연 신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좀 얘기도 나눠보면서, 그리고 본인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다른 사람이랑 좀 공유를 해보고 싶다, 그리고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네. 자, 랑남부동산 플러스라는 아이디로 쪽지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